아,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또 영업 이어가야겠지. 자, 대표님, 저기 영업 다시 이어가야 되는데 준비되셨나요? 아, 네, 사무장님. 컨디션 괜찮으시죠? 아, 너무 좋습니다. 하나의 어떤 변수가 생겼는데 바로 앞에 푸드 트럭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뛰쳐나가기 직전입니다, 지금. 맛있는 거 매일매일 먹어도 안 질려요. 맛있는 거 매일매일 먹어도 행복해요. 달고 짜고 매운 거. 바람의 방향이 북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북쪽으로 가는 바람을 끌어당기는 코의 능력이 있습니다. 네, 수작 부리지 마시고요. 예, 집중해 주세요. 의뢰인! 야, 첫 번째 의뢰인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담 예약했는데 좀 일찍 왔어요. 장영란이지, 너. 또 왔어? 맞죠? 아니, 장영란 씨 괜찮네.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야,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구성하게 했는데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오지 말라고 그래 진짜. 왜 저러고 다녀? 좀 멘탈 붕괴했어요. 장현아 씨 때문에 내가 진짜. 좀 일찍 왔어요. 좀 일찍 왔어요. 좀 일찍 왔어요. 현영 씨? 현영 씨? 누가 봐도 여보세요. 아니, 아니. 어떻게 하러 났지? 어? 가래도 목소리 때문에 잘 드러나게 할 수밖에 없네. 상담하시러 오신 거예요? 나 애가 둘이잖아요. 네. 내가 안 돼. 무슨 소리야? 진짜?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머. 아, 현영 씨. 아, 원래 일단 잠깐 여기 저희 옆에 본부로 오시겠어요? 본부로 그럼 좀 따뜻한 데로 지금. 그럴까요? 네. 나가서 좌측입니다. 네, 그럼 본부에서 봬요. 오늘 진짜 진짜요? 의뢰인이야. 이따 그럼. 아니, 왜 오셨지? 아니, 정말 의뢰했다니까. 아, 현영 씨 너무 오랜만이에요. 야.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야,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야. 아니, 근데 오늘 주제가 아까도 살짝 얘기 나눴지만 오시면 안 되는 얘기인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코인 법률방 시즌 1 때 가장 많이 받았던 그 상담 내용이 폭력. 특히나 그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 네. 너무 심각해요, 요즘에. 이었고 그 두 번째로 많았던 것이 불륜. 불륜. 내용이 외도를 해서 저희 누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당당한 거예요. 외도를 하는 게. 숨기려는 노력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죄책감 못 느끼는 거지. 근데 법으로 혼낼 수 없냐고. 제가 결혼을 했어요. 다른 여자랑. 소위 말하는 고집살림을 한 거예요? 가수 씨 성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기사 기억나는데 예, 그, 미투 피해자라고 나온 여성이랑 교제를 했었어요. 그 여자분하고 여자 교제를 했다는 거 같아. 어머. 아니 지금 주제 알고 오신 거예요? 네. 근데 현영 씨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아니 뭐 아니 제 얘기는 제 순서 됐을 때 제가 있다가 아 진짜? 아 나 이렇게 또 심각한 얼굴 또 오랜만에 보니까. 사무장님, 영업 시작해 볼까요? 영업을 시작합니다.
남자분이시네. 어머. 남자분이시다, 진짜. 남자분이시네요? 아 반갑습니다. 예, 의뢰인분. 예, 언제 될까요? 예, 앉으셔도 되죠, 당연히. 안녕하세요. 어유. 근데 웃으면서 들어오셔서 이렇게 뭐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어유. 굉장히 헌칠하셔서 놀랐습니다. 아, 아닙니다. 들어오실 감사합니다. 때 예. 잘생긴 영화 배우가 되온 듯한 느낌. 아, 예. 예. 가짜니시죠? 어떻게 잘생겼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조금. 예, 헌칠하신데요. 아유, 뭐 저희가 뭐 얼굴 공개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저희 코인 법률방은 안내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네. 500원에 10분 상담이고요. 총 3번, 그러니까 30분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맥스 30분입니다. 예. 방송에 혹시 얼굴이 노출되는 것에 동의를 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약속을 지키겠고요. 조사하기에는 연예인 미투라고 예, 연애 미투하고 좀 예, 관련이 관련됐다. 예. 연예인 미 연예인 미투? 작년에 그 네. 가수 이 성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머. 왜? 그 여자랑 관련된 건가요? 무혐의. 이게 그 사건은 이제 무혐의가 났는데. 거기 미투 피해자라고 나온 여성이랑 예전에 교제를 했었어요. 본인이요? 예. 그 여자분하고 교제했었대요. 어머. 대박. 씨랑 그때 미투 사건을 네. 얽혔던 그분 동일 인물이다. 예, 맞습니다. 아 진짜요? 야 이거 야 그렇군요. 야 일단은 뭐 잘 오셨습니다. 예, 많은 그 변호사분들 계셔가지고 상담 잘 해주시거든요. 생각하고 오신 분이 있어요? 아 이분에게 상담 받아야겠다. 아니면 지금도 고민 중이십니까? 아니요, 결정을 했어요. 아 마음의 예, 결정을 예. 딱 하고 오셨군요. 예, 예. 뭐 단호하게 결정을 해갖고 오셨네요. 자, 궁금합니다. 코인을 넣어주시고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느 분의 상담 받으실지. 아 이분이요.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입법 축하합니다. 예, 차주장이세요. 축하합니다. 이유는 왜 이분을 선택한 이유는? 가사 전문이시더라고요. 아 가사 전문. 예. 아 전문성을 보셨군요. 예. 이쪽 전문이라 상담이. 네네. 안녕하세요. 뭐 긴장되세요 혹시?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10분 들어갑니다. 한번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얘기가 좀 긴데요. 네. 2011년에 이제 처음 만나서 교제를 했어요. 예. 교제를 하고 한 만난 지 1년쯤 됐을 때 양가 부모님을 만나보자 해서 부모님도 만나고 상견례를 이제 잡았었어요. 예. 근데 상견례 전날 도망간 거예요. 예. 편지를 써놓고. 어머, 상견례 전날 도망갔대요. 결혼을 약속했는데. 예. 그쪽 부모님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아버지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저희 한번 만나서 식사 한번 하지 않았냐? 그때 그 아버지가 아니더라고요. 어머, 가짜 아버지 세대였구나. 가짜 아버지? 아버지가 다른 분이에요? 예, 그때 그럼 만났던 부모님은 그 누구예요? 누군가. 그래서 추궁을 해봤죠, 연락이 네. 됐을 네. 때.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무속인 부모를 모시고 온 거다. 무속인을 부모님으로 해가지고. 사기다. 무속인 부모가 무슨 부모예요, 그게?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뭐 결혼을 했었고, 한번 예, 결혼했었다. 그런 것 때문에 뭐 미안해서 얘기를 하면 헤어지자고 할 것 같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났는데 다른 사람 만나는 그 여자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여자한테 문자를 막 되게 헤어졌는데도. 그 여자한테 되게 이런 거죠. 뭐 저는 뭘 좋아하고 뭘 하면 뭐
방해하겠다는 거지 뭐. 못 만나게. 결국은 그쪽도 헤어지고 자주 찾았어요. 되게 미안하다 어쩐다 뭐 이렇게 자주 찾아서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마음이 약간 풀리게 되고. 그래서 너무 매몰차게 했었나 해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됐어요. 다시 만나게 됐는데 돈을 이제 빌려달라고 이제 하기 시작을 해요. 이유는 뭐냐, 뭐 아버지 암 수술해야 되는데 암 수술비가 없다. 그래서 몇 천만 원, 총 얼마 빌려주셨어요? 한 8천만 원 정도 됐어요. 뭐 차용증은 안 쓰셨고요. 부모님 땅을 팔면 주겠다. 뭐 그런 갖가지 이유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게 되잖아요, 또. 기한이 없으면 이거는 안 갚겠다는 얘기인데. 모든 대여는요 기한이 정하지 않으면 안 갚겠다는 소리죠. 네. 저는 이제 보험 쪽에서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자신도 보험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갑자기 일을 하고 싶다. 보험 쪽으로 일을 한다고 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영업해야 되니까 차가 있어야 된다고. 차. 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다 주지? 제가 타던 차를 자신이 돈을 낼 테니까 빌려줘라. 차에 대한 거는 뭐 그쪽에서 지불한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현금도 전혀. 처음에 보험료만 냈어요. 근데 저 남자분 너무 의뢰인 너무 착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결혼까지 생각한 사람이니까 아마 그렇게 쓸 거예요. 이건 사기의 냄새가 좀 매우濃하네요. 2017년 4월에 저희 집에 있던 어떤 가전 가구를 다 훔쳐갖고 도망을 갔어요.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대박이다. 어떻게 그래요? 간도 커 진짜. 동거하다가 저거 이삿짐 다 빼고 가져가시는 분 되게 흔해요. 근데 뭐만 나오면 여기서는 흔하다고 하시니까. 저희는 충격적인데. 너무 충격적인데 지금 이 사건 너무 충격적인데. 심지어는 제가 해외 워크숍을 갔을 때 한 일주일 기간을 워크숍을 했는데 자기 여동생도 불러서 같이 살고 아이들도 다 데려왔던 거예요, 집에. 아이들이요? 애가 있었다고요? 자녀가 3명이 있었어요. 이 사건으로 고소를 했어요. 언제요? 2017년 4월에. 고소하신 거는 결과 나왔죠? 엊그저께 10일 날 법정 구속됐어요. 실형 1년 10개월. 구속됐어요? 네. 지금 사기하고 절도로 고소하셨다 그랬는데 네. 두 개 다 유죄 나온 거예요? 네, 유죄 나왔고 다행히 제가 이제 저만 당한 줄 알았는데 네. 고소 이후에 이제 막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른 남자가 또 있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발견을 했어요. 상습적이구나. 그분한테도 연락을 한번 취해 보니까 그분도 똑같이 결혼을 전제하에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요? 저랑 교제하는 동안? 동거하는. 공부하는 기간 동안. 그쪽도 동거를 하고 있었고. 에? 왔다 갔다? 두 집 살림 쉽게 말하면? 아, 스케줄이. 야, 이거, 야, 대단한 분이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그 기간 안에 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기간이 또 그 안에 있어요. 대단하다. 너무 대단하다. 이거 어떡하면 좋니? 제가 고소를 한 기간에 동생을 시켜서, 동생도 같이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동생을 시켜서 성추행 고소를 했어요. 누구래요? 저를. 의뢰인을요? 예. 이거 어떻게 됐어요? 1심 무죄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검찰이 항소를 해서 항소심 진행 중이에요. 네. 성추행이 아직 재판 진행 중이시니까 예. 그 결과가 나오면 제 생각에 명예훼손 더 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추행 무고도 가능할까요? 이 여성이 거짓말한 이유 있죠. 그 여성의 주장과 배치되는 객관적인 증거를 모아서 같이 제출하시면 무고 인정되고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명예훼손도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이제 사기야 절도 이걸 먼저 고소했잖아요. 그쪽에서는 그거를 면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이제 맞고소를 해요, 보통. 여자로서 가장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성범죄라거든요. 왜냐면 특별한 증거가 필요 없거든요. 그냥 내 당했어요라고 고소하면 되니까. 이렇게 많이 해요, 실제로. 맞대응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하고 싶으시겠네요. 네, 솔직히 위자료든. 저 변호사님 선택한 것도 뭐냐면 민사를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민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형사건이 아직 완료가 안 됐잖아요. 근데 그래서 민사에서는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이제 나왔어요. 나온 게 뭐냐면 그 여자의 재산 1억을 잡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1억 중에 9천만 원을 제가 갖고 1천만 원만 그쪽에 지급을 해라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여자가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혼이니까 재산 분할로 가야 된다. 진짜 이 여자야말로 범미꾸라지네. 지능적이다. 그 지능적이다. 여자가 진짜. 이분은 2011년에 상견례 퍼터 났을 때 관두셨었어야 돼요. 이 괜히 다시 만나가지고 네, 이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시네요 지금. 그 사실혼이냐 아니냐가 지금 주요 쟁점이겠네요. 네. 그래서 저 한편으로는 이거 사실혼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닌지 이제 그 가정법원 판사님 앞에서 신문기를 한 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가정법원 판사님은 이거 사실혼이 맞다라고 얘기를 처음에 하셨는데 네. 다른 피해자와 얘기를 하니까 판사님도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이게 여성의 주장이 타당하려면은 사실혼인지 아닌지를 밝혀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어쨌든 두 분이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만남을 하면서 동거를 하셨고 혼인신고만 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뭐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있었으면 이거 사실혼이라고 인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두 집 살림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실제로 이게 혼인 생활에 실체가 있었나 싶은 좀 의아한 마음이 들기는 하거든요. 네. 그럼 생활비 부담도 100% 다 하신 거죠? 제가 100%다 했죠. 여성분은 경제적으로 도움 주신 게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뭐 현금 채무도 많이 있었고 너무 사랑하셨나 봐요.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혼으로 인정이 되면요. 네. 만약 기여도가 없었다고 해도 10%만 인정돼도 이 여성이 재산 분할을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도 이 여성에게 무언가 청구를 해야겠죠. 그러면 청구할 수 있는 게 지금 사실혼 파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여성에게 있죠. 그럼 이 여성에게 지금 사실혼 파기의 원인이 있다는 거는 증거가 너무 수도 없이 많잖아요. 형사소송으로 뭐 법정 구속된 것도 있고 근데 그 당시에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었다는 게 상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 소송하면은 위자료가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사이로 나오는데요. 지금 이거는 단순히 부정행위, 뭐 바람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두 집 살림을 했다는 거니까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지금 이 상간 행위로 인한 위자료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돼요. 제 생각에는 뭐 3,000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실혼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주장하셔야 되는 거고 1차적으로는 사실혼이 아닌 것을 확실히 증명하면 제일 좋고 만약에 사실혼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파탄나는데 결정적인 원인 제공은 저 여자에 있다. 그러니까 재산 분할로 가더라도 나는 줄 의무가 없는 오히려 받을 수도 있는 피해 보상.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가사 사실혼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여도라는 거잖아요. 재산 분할에서 정말 법률혼으로 2년 정도 살다가 헤어지셔도 재산 분할 기여도 거의 인정 안 되거든요. 아직 많이 남으셨죠? 너무 짧네요. 30분이란 게. 그러니까요. 우선은 민사소송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실 네.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법정 구속이 된 상태고 네. 새로운 소식을 알게 됐네요. 그래도 어쨌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다 해보시고 차근차근 멋지게 그리고 그 잘생긴 얼굴 꼭 웃는 얼굴 계속 바뀌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기념 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 돌려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거든요. 혹시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여기까지만 하기 너무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이 컵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라고 드렸습니다. 네. 상담 만족하십니까? 네, 아주 만족합니다. 역시 탁월한 선택.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코인법률방 네. 그래서 첫 번째 상담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여자라는 이름이 무기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 당연히 무슨 뭐 성범죄든 뭐든 범죄를 저지른 남자를 억울하게 처벌되는 건 맞지만 억울하게 진짜 고소당해서 지금 피해보고 있는 분도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이제 봤었고 이제 밑으로 고발당한 그분 혐의가 없다까지도 봤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처음 보도 나갔을 때만 바라보니까. 정말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하고 바라봐야 하는 미투 사건이 희석된다니까요. 미투 운동 다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건데 그거를 통해서 가장 망친 케이스가 사실 이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 때문에 야 이거 지금 미투에서 하는 사람들 저 뭔가 뭐 돈을 노리거나 뭐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오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진짜로 피해본 미투 피해자들이 다시 한번 제2의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기회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정확하게 바라봐야 될 거에 우리가 판단을 흐리게 되고 오히려 억울한 분들에게 우리가 주홍불씨를 주고 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지금 왔다. 의뢰인이 들어왔어요. 예. 장사 잘 됐는데요? 아, 예. 먹여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예약하신 우리 의뢰인분 네, 맞고 네. 코인 법률방 문세호 사무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좀 이렇게 가벼운 사연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그러게요. 마음속에 결정을 하셨나요? 이분과 상담을 받아야겠다. 제가 계속 코인 법률방 이렇게 여러 번 봤거든요. 아, 그럼 시즌 1 때 네. 나오셨던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군요. 방송을 좀 미리 보고 오신 분 같긴 한데 어떤 분을 선택할지. 자, 500원 문제 넣으시고요. 자, 과연 신중권 변호사님인지 고승호 변호사님인지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변호사님 오시면 바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신동 변호사입니다. 근데 저 샵에서 여기 의뢰해서 간다고 막 그랬더니 인기 많으시던데요? 여자들이 약간 좋아요. 신윤건 변호사님. 사실 고 변호사님이 더 잘생기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장가 갔어요? 아니 안 갔습니다. 아직. 아, 왜 좀 뭐 연결. 언니. 참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그러기에는 이미 네, 우리 고 변호사님하고 누이 동생이 되어버려가지고 예. 바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이기 때문에 본인의 얼굴이 노출될 수 있잖아요. 아, 네, 노출되는 것에 혹시 동의를 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아시죠? 네. 제 사연은요. 예. 제가 결혼을 했어요. 예? 다른 여자랑. 다른 여자랑 결혼을. 혼인 중이거든요, 현재. 이혼도 안 하고 그냥 네. 결혼식을 올렸고요. 결혼식까지 하고? 네. 혼외자가 둘이 있어요. 식도 올렸어요? 근데 이렇게 두 집 결혼하잖아요. 양쪽에 이렇게 결혼하면 벌 받는 거 없어요? 중혼. 범죄가 아니에요. 양쪽에다 살림 차려놓으면 가능합니다. 범죄가 아니라고. 가능하고 가능하다. 후혼이 취소 사유가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무효가 아니에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범죄는 아닌데 네. 두 번째 사실혼 보호를 못 받죠. 네. 그렇죠.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법으로 혼낼 수 없냐고. 징역 10개월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혼하셨죠? 그러니까 형벌로서 범죄로서 처벌할 근거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 사연을 안 지가 좀 몇 년 됐거든요. 얼마나 됐어요? 제 조카가 이제 현재 중학생인데 초등학교 때 아빠 핸드폰 보다가 아빠 결혼식 사진을 본 거예요. 어머, 이 여자 누구야 되네. 숨기려는 노력도 없었던 거예요. 핸드폰에 왜 결혼식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 상간녀가 2016년 4월 달에 동생한테 먼저 전화를 했었어요. 예. 자기는 뭐 유부남인지 몰랐고
나도 모르고 만난 거다. 아, 모르고 만난 거다. 자기도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예. 증거 사진을 보내주겠다.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17년 8월에 소송을 해서 12월 달에 조정 조서가 나왔어요. 조정으로. 예. 네. 동생은 처음에 이혼 소송을 할 때 이혼을 하고 위자료, 위자료랑 재산분할 뭐 받는 그런 게 걸로. 이제 위자료랑 부양료랑 뭐 양육비랑 이런 거 다 청구해서 놨는데 이게 조정으로 끝나버리니까 예. 혼인 유지를 하고 아, 이혼 안 하는 걸로. 네. 그럼 여러 이혼- 가지 해서 이혼 안 제가- 하고 네. 조정조서 혹시 갖고 네, 계세요? 가지고 아. 왔어요. 그리고 이건 가족관계증명서예요. 예. 자녀가 지금 3명. 아, 지금 씨로 돼 있으니. 잠깐만. 아. 그거를 그냥 일반으로 떼면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안 나오는데 이게 상세로 떼니까 예. 자녀 둘이 나온 거예요. 지금 올려놓은 거네. 호적에 올린 거예요. 호적에 딴 집에서 난 애들을 네.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몰래 올린 거예요? 맞으니까. 웬일이야, 너무 충격적이야. 신고는 아버지가 혼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둘 사이에서 난 애라고 이제 신고해버리면. 근데 저희는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가고요. 예. 아, 그러면 혼외자로 그냥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 상간녀한테도 이미 자녀로 올라가져 있다고 상간녀가 한 말이거든요. 굉장히 이상한데. 아니 왜 이 중복으로 해서 수가 없거든요. 이나 를 치면 부모가 누구로 나오는지를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꾸로 아예. 아, 그래요? 아, 왜냐면 아. 왜냐면 거기도 본인이 부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당연히 일 텐데 네. 엄마가 돼 있는지 아니면 저거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혼외자로 신고가 된 건지 아니면은 친생자로 신고가 된 건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마 이게 지금 떼어보면 이 두 개가 안 나온 거 그냥 일반 띠면 안 나온다고 봐서는 그냥 혼외자로 돼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긴 해요. 여기 같이 들어 있지만. 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이거 조정성리 혼인관계 유지 매월 300만 원씩 부양료 그다음에 이게 아마 이게 왜 들어간 위자료인지 뭔지는 아, 모르겠는데 3억 원 지급하는 거는 왜 들어간 거죠? 왜 들어갔냐면은 지금 동생이 살고 있는 집을요 시아버지가 제부 이름으로 해줬어요. 집을 해줬는데 제부가 그 집을 담보로 그거를 지금 자기 거라고 하면서 그 막 국제 자산 신탁에다 수탁을 하고 대출을 지금 거의 한 85%를 땡겨 썼어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저기 집 사는데 보태던 3억 원을 우선 지급하는 걸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이행이 됐어요? 하나도 안 됐어요. 여기는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럼 뭐 경제 활동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웃긴 게요. 경제 활동 안 하고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이 상간녀가 자기가 카톡에다 얼마나 자랑질을 SNS에 올려놓는지 온통 명품 투성이에요. 이 숨겨놓은 사람은. 재산이 있다는 거네. 당신은 나의 영원한 물주? 그 표현 자체가 물주라고 표현하네. 이건 남편한테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네. 네. 나쁜 놈이네요, 진짜. 혹시 이런 거 양육비 청구할 때 이런 것도 증거가 되나요? 돈이 없지 않다 이 집안에. 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의. 네. 아니, 그러니까 아우 그러면 명의. 그러니까 본인 명의. 그러면 실제로 지금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지금 계속 상간녀하고 살고 있고 여기 집에는 안 들어오고? 네, 안 들어오고. 그렇다고 이혼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거 하나도 안 지켜지고 뭐 생활비, 부양료, 양육비 뭐 아무것도 없고 지금 그래서 동생이 17년도부터 취업을 했는데 그 회사도 힘들어졌는데 임금 체불이 되고 있어가지고 동생은 지금 그래서 주말에도 아르바이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어떡해. 이거 뭐. 너무 불쌍하다. 근데 지금 그 문제는 지금 이혼 소송할 때는 아이가 하나였는데 2018년도 1월 달에 둘째가 태어났어요. 혼외자 둘째가. 근데 그거를 돌잔치를 한다고 동생한테 그 SNS 친구 됐잖아요. 온 거예요. 그 프로필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걸 제가 아니, 갔어요. 그 부모님하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어요. 본인 자녀가 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아는지 좀 미안한 것도 있을 것 같았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오히려 더 욕을 하고 그래서 경찰 오고. 신고했어. 거기서 네, 신고해가지고 네. 방해한다고 하죠. 저희 신고해가지고 2번이나 경찰 와가지고 저희 쫓겨나고 그날 되게 추웠거든요. 길바닥에서 꼭 가면 제보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만났는데 뭐래요, 그러세요? 오히려 뭐 당신은 뭐 저한테 대근 외상 무슨 상관이냐. 그러고 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와서 인터넷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때서야 이제
상황을 알았는지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글 내려라. 집을 본 경국매를 걸겠다. 너네 뭐 알아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거의 반협박조로. 그래서 동생은 지금 막 집도 절도 없이 지금 그 경국매 되면은 나가야 될 수밖에 길바닥에 나앉는 상황이 돼버려서 지금 상황이 좀 급박하거든요. 아, 나쁜 놈이다. 경매 걸면 쫓겨나야 돼요. 살 집이 없으니까. 우선은 재산 분할 대상이 지금으로서는 없어 보이니까 이혼 소송을 하세요. 이미 깨진 마당이니까 이 상태로 유지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이혼 소송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지금 바람 피워,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가 지금 상대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요. 거기서 이제 집행권원이라고 해서 그걸 나중에 집행할 수 있게 그런 판결문을 받아놓으면 그것도 만약에 상속받는 재산이 있으면 집행할 수가 있다고요. 혹시나 또 뭐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재산 분할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혼 소송 과정에서 그게 밝혀질 수도 있다고요. 어떤 간에 지금 이 관계를 그대로 놔두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중원 관계라고요. 아무리 내가 이거를 깨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가정은 파탄난 상태인데 이걸 부질없게 붙잡고 있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요. 이게 사실 자기 이혼하고 아이 정리하고 그쪽 가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하고. 그것도 안 하고. 조정은 멀쩡하게 해놓고. 아니 그리고 조정을 왜 했을까요? 두 여자한테 다 잘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그쪽도 되게 힘들 거잖아요. 난 진짜 알 수가 없다. 어렵고 복잡하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내 손에 쥐어지는 게 별로 없는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는 분통 터져 죽겠는데 저것들은 맨날 놀러 다니고 명품 갖고도 하면서 자랑이나 그러니까 차라리 하고 아무것도 못 받을 거라면 그 집 앞에 가서 망신이라도 그러니까 주고 저는 싶어요, 사실은 진짜. 답답하니까. 아우 답답해. 난동을 부릴 수는 없잖아. 조카가 나이가 어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직 그 다 나이면 다 알아요, 아니까 동생분하고 우리 조카들 좀 언니분께서 잘 좀 네. 보살펴 주십시오. 예, 힘내시고요. 예, 힘내세요. 지시면 안 되고. 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네 잘못 아니야. 이제 잠도 잘 자고 우리 열심히 살자. 사랑해. 너가 잘못한 거 없어. 이건 어른들 잘못이니까 너가 상처 많이 안 받게 이모가 많이 도와줄게. 고맙습니다. 제가 8시 반 예약을 좀 걸어놔가지고 잠깐 갔다 와도 돼요? 상담 받으러. 8시 반이에요. 네네. 제가 손님입니다. 예약 시간에 따르면 유흥 탐정이라는 게 뭐예요? 성매매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문제가 근데 이건 됐죠. 문제가 돼서 없어졌어요. 없어요. 처벌받고 있는 거죠. 저 사무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잘 들립니다. 네, 저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지금 의뢰에 들어갈 거니까 아이치 상냥하게 아이치 아이고 지금 너무 추워요. 자, 좀 받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좀 끝까지 친절한 상담 잘 맞아드리겠습니다. 맞네.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너무 춥죠. 오늘 어쨌든 제가 의뢰인으로 오늘 오셨으니까 혹시 본인의 얼굴이 네. 방송에 노출되는 것에 아니, 가려주세요. 진짜로? 네. 그럼 목소리를 변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얼굴은 내보내고 차라리. 그 뭐지? 음성 변조해주세요. 예. 의뢰인께서 네. 가려달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최초로 몸을 가려드린다고 제 몸이요? 아니요, 몸은 보여줘야죠. 몸만 가리고. 주제가 유흥 탐정. 탐정인데 본인의 상담 내용 맞습니까? 아니에요. 제 친구 얘기예요. 근데 제 친구도 어떻게 하질 못하고 당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 내가 그럼 나가서 이걸 한번 물어보고 올게 네. 해가지고 제가 대신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안에서 이제 말씀 많이 나누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분이랑. 다 판단했습니다. 자, 어떤 예. 스타일인지 마음에 결정하셨죠? 시작할 때부터 마음속에 좀 정해놓은 분이 있었거든요. 그럼 현영 씨 선택. 자, 어느 변호사님으로 가나요? 저는. 자, 여러분들로. 고변호사인 줄 알았어요. 아, 나도.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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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제가 앉겠습니다. 아니, 제가 앉겠습니다. 10분. 큐! 혹시 그 유흥 탐정 아세요? 아, 예, 알고 있어요. 이게 한참 유행할 때 제 친구가 그냥 재미로 이 유흥 탐정이라는 게 있어? 그럼 나도 우리 남편 거 한번 넣어볼까? 내 친구가 이걸 넣었대요. 의뢰를 했대요. 근데 어마무지하게 자료가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완전 끙끙 앓고 있다가 이거를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거를 당신 거를 의뢰를 했는데 당신께 이렇게 나왔어. 그 남편이 뭐라고 대응을 하나요? 그때부터가 너무 반전인 거예요. 왜 너는 내 정보를 거기에다 넘겼니? 그게 개인 정보 그렇죠. 유출? 네네네. 뭐 그게 네, 된다면서요? 그럼요. 그걸 네. 역으로 얘한테 지금 약점으로 잡고 네. 얘 실수로 이혼을 하는 것처럼. 근데 그 유흥탐정 뉴스에 나오고 나서 문의 전화 되게 많이 왔던 내용이에요. 저걸로 이혼할 수 있냐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진짜 거의 파탄 난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아내 입장에서는. 이 성매매 사실은 다 인정하고 있나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한대. 기본적으로 성매매 업소는 단속 대상이 되다 보니까 서로 좀 믿을 수 있는 손님들을 받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를 해요. 왜냐하면 경찰들이 보통 손님인 척하면서 찾아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진짜 손님들을 받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성매매를 했던 사람들의 전화번호,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소개한 사람의 전화번호들을 저장을 해요. 그 데이터베이스가 전국적으로 취합된 게 이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 남편이 진짜 간 거네요. 근데 거기에 그게 다 정보가 떠 있는 거면.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거의 2천만에 가까운 가입자 그 전화번호가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성인 남성의 거의 대부분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닌 사람도.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오. 다만 이걸 무시할 수는 없죠. 왜냐면 맞는 정보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그 찍혀 있는 업소를 찾아가서 그 상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CCTV 있잖아요. 블랙박스 있잖아요. 또 카드 내역을 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예를 들어 성매매로 처벌을 받는다. 이랬을 때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처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먼저 확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죠. 이걸 뒤를 캐서 사실 그게 사진도 제일 찍고 중요했죠. 네. 증거를 쌓아놓은 다음에 네, 그렇죠. 남편한테 딱 벌려놓고 네. 더 이상 못 살겠다, 네. 이혼하자 네. 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네, 맞아요. 자꾸 나라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 하게 되는데 저거에 한번 불신에 들어가면 출구가 없는 것 저걸 같아요. 안 찾아봐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네, 그렇다고 뭐 한 법적으로 번, 이혼이 돼도 사실은 네. 그게 베스트는 그쵸.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이혼 어차피 성립 안 될 가능성도 꽤 크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뭐 사실 봉합하는 것도 봉합? 네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사파라고요? 네. 다시 얘기를 좀 그것도 해요. 사실 옵션의 하나로 고려해 두는 게 맞고. 이걸 그리고 계속 결혼 생활 유지해봤자 뭐해. 그분은 지옥이지. 같이 살고 계시나요? 응. 아, 같이 아니 살고 근데 계세요? 거진 별거죠. 이걸 알고 이 상태로 접어들었는데 어떻게? 아이도 있고. 응? 아이도 있고. 응. 이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어.
상담 어떠셨어요?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이게 친구 일이긴 하지만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좀 속 시원하고 사실 이렇게 비슷한 케이스로 막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둘 사이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사실은 남자 역할이 중요한데 내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면 사실은 그래야 다시 신뢰가 쌓이는 건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여자가 그냥 내가 덮고 없는 걸로 하고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해도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같이 해야 돼요. 남편분께서 계속 이혼하겠다 하시면 이거는- 그것 때문에 더 힘드실 거예요. 분명히. 그쵸. 그러면 이거는 회복이 어려워요. 네. 그냥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의뢰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유. 아, 남자 의뢰인이 들어오셨어요. 어떤 사연 지금 변호사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 마음속에 어느 분이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사건은 여성분이 더 편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결정하셨으면 500원 10분 상담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코인을 넣으시고 스위치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계속 유심히 네 분의 사진을 보고 계세요. 지난주에 못한 걸 오늘 하루에 그냥 다. 제가 그랬잖아요.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결국 만나게 되는군요. 안녕하세요. 예, 오셨습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네, 앉으십시오. 여기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시작합니다. 네. 저희 누나가 4개월 전에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누나가 왜 그렇게 갔는지 알게 됐는데 그 매형이 꽤 오랜 기간 외도를 해서 큰애는 대학생이고 작은애는 초등학생인데 큰애는 눈치를 채고 있었고 작은 조카는 어려서 뭐 그냥 조금 애들도 힘들어했어요. 근데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집이었거든요. 큰애가 엄마를 발견했어요. 아, 어떡해. 그래서 애도 더 많이 힘들어했고. 근데 지금 작은 조카애가 너무 어리죠. 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한 번씩 보면 애가 좀 이상하다 느껴요. 어떤 면이 이상하세요? 그러니까 학교도 가기 싫어하고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하기가 싫다고 계속 울고 불고 난리인 거예요. 초등학생이라고 했잖아요. 누구보다도 가족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충격은 클 수 있어요. 아이는 지금 누구랑 같이 생활하고 있나요? 매형하고 같이. 선생님만? 네. 그것도 사실 이 삼촌 입장에서는 너무 싫을 싫은 거야.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그 뭐 삼촌 입장에서 그게 너무 싫다고 해서 그걸 강제로 떼어놓거나 어떻게 할 수 이렇게 수는 없으니까. 없는 거죠. 두 사람 사이 관계는. 아빠까지 뺏어버리면. 이건 아이한테 아, 정말 애가 큰 싫다고 그러면 충격이거든요. 어쩔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떨어지기 싫은데 억지로 떼어놓을 수는 없는 아이한테 거야. 되게 큰 충격이 엄마 아빠가 같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을 때까지도 외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던 건가요? 네, 사건 전까지. 근데 누나가 마지막으로 당일 아침 누나 친구 한 명에게 녹음 파일 하나하고 매형한테 전해주라고 이렇게 톡을 남기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이 통화 녹음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매형하고 상간녀하고 이게 실수로 녹음됐는가 봐요. 둘이 통화하면서 그걸 누나가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폰을 보다가 발견이 된 거겠죠. 원인이 나 때문이야, 자기야. 안 그렇겠어? 아무 문제 없었던 과정에 와이프 입장에서 모든 게 다 나 때문이거든. 나라는 존재가 딱 들어와가지고. 너 때문이 아니야. 그래, 너하고 나하고 싸우면은 최고로 또 덕을 보는 사람이 또 우리 와이프야. 난 그거 싫어. 그건 맞아. 그래. 자기랑 나랑 싸우고 없어지면 우리 끝나면 와이프가 홀값 나지. 무슨 정신 상태야, 난 진짜. 그 상간녀는 사실 뭔가 대가를 좀 치러야 되겠다. 너무 못됐다. 응? 마음 자체가 너무 못됐어요. 둘이서 당당한 거예요. 외도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미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 여자도 유부녀예요. 자식까지. 유부녀예요? 네. 자식 둘이나 있어요. 상간녀의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제 알게 됐어요. 장례 치르고 나서 제일 처음에 경찰서를 갔거든요. 이런 내용으로는 형사 쪽으로 처벌할 게 없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간통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으실 거예요. 현장을 덮치면 되잖아요. 아니 형 간통 자체가 간통죄 없어졌으니까.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아, 그거 없앤 거 잘못된 거 같아.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죠. 저한테 용서를 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 커피를 한잔 하자는데 아우, 어떻게 커피 마십니까? 진짜. 뻔뻔해. 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지금 와서 커피 한잔 하자고 지금 무슨. 근데 그 여자가 매형말로는 보통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앞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서 해줄 게 없다. 용서만 해달라. 상간녀가 회사는 어디예요? 그냥 가정주부예요. 아, 가정주부예요? 사는 집 명의 누군지 확인해 보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정 안 되면, 뭐 주소 아세요? 몰라요. 주소를 저는 전화번호밖에 모르는데 전화번호도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통신사를 통한 사실조회하면 소송 단계에서 그 개인정보는 알아내실 수 있고요. 재산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뭐 가압류 같은 것도 미리미리 생각을 해보시고요. 정 안 되면 그 집안에 있는 동산들 있죠. TV라든지 뭐 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딱지 붙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라도 하셔서 끝까지 받아내세요.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받아내야지 자기가 잘못한 죄의식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자료를 안 받아도 돼요. 대신에 이 여자를 좀 벌을 주고 싶어. 네, 벌을 주고 싶어요. 나는 네가 돈을 주든 안 주나 상관이 없다. 어떻게라도 너는 너를 괴롭힐 것이라고. 우리만큼의 상처는 못 받을지언정 그게 누나를 좀 달래주는 것 같기도 하고. 가족을 잃었는데 무슨 형사가 필요하냐고. 지금 가족분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엄마한테는 얘기 못해요. 엄마가 장례 치르면서 2번이나 쓰러지셨거든요. 아, 이게 너무 혼란스러워요. 큰 조카가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 좀 안 다치게 해달라고. 아빠가 미우면서도 아빠 좀 안 다치게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제가 2명을 다 소송하려고 했는데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상간녀 소송이 있어요. 근데 상간녀 소송이라는 거는 상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고, 이미 누나분께서 사망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는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식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면 배우자는 남편이고 자식들이 2명 다 미성년자였다고 하면
사실 법정 대리인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럼 아버지가 상간녀 소송을 해야 되는 좀 이상한 모양새가 되는 거잖아요. 다행히 이제 큰 조카가 대학생이라고 하셨으니까 상속인으로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의뢰하신 분께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으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의 정신적인 피해, 이 부분을 보상해달라고 해서 단독으로도 좀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은 소장을 받으면은 재판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소송 같은 경우는 피고가 법정에 나오기 싫어하거든요. 그냥 본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고 면목이 없잖아요. 상간이라는 소송 자체가. 그래서 대부분 변호사를 대신해서 세워요. 그래서 직접 좀 법정 앞에서 사과를 받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판사님한테 요청을 하세요. 피고가 직접 나와서 나한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물론 이거는 판사님의 재량이기 때문에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정도로 큰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판사님은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용기 내서 여기 온 이유가 잠깐 부는 바람이라도 한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갈 수 있잖아요. 좀 알리고 싶어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한다고. 다른 피해자는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사안이 사안인 만큼 모두가 고생한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모두에게 우리 박수를 한번 보내고요. 그리고 또 뭐 자칫 우리가 좀 많은 공감을 못 해줄 수 있었는데 아니 마침 또 의뢰인으로 오셔가지고 그래, 저 의뢰인이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셨어요. 의뢰인이었어요. 아니, 어떠셨어요? 법 정하고 이런 거에 관련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사고를 당한 분들이 얼마나 답답해하면서 법에 호소를 하고 있는지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는 정말 좋은 방송이다라는 생각 들었어요. 참 이게 그래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말을 줄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퇴근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고 도움이 많이 되죠. 500원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저희 딸한테는 조금만 힘내서 싸우자고, 용기 잃지 말자고 말해주고 싶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인범님을 사랑할 것 같아요. 그래도 방향 제시를 해주셔가지고 방향을 좀 잡았어요. 되게 난감했었거든요. 감사합니다.